일요일 오후 정옥의 집 거실.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정옥은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고 동철과 유나 그리고 12살 지혜까지 모두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뭘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동철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곧 알게 될 거야. 정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다. 유나는 불안해하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할머니, 뭐 보는 거예요? 지혜가 순진하게 물었다. 지혜야, 잠깐만 기다려. 정옥이 리모컨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텔 로비의 CCTV 영상이었다. 그리고 곧 유나가 낯선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동철이 당황해서 물었다. 좀 더 봐. 영상은 계속되었다. 호텔 객실에서 유나와 민수가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 그리고 은밀한 대화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에만 넘어가면 시어머니 재산을 내 손에 넣을 수 있어. 그럼 우리 둘 다 떠나는 거지? 이 답답한 가정에서 유나의 음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동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나야, 이게 뭐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다. 민수가 유나에게 말하는 장면이었다. 내 아버지가 내 시어머니의 첫사랑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운명적이지 않아? 그럼 더 재미있네. 시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정옥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저 사람, 우리 어머니 첫사랑의 아들이야. 동철이 절규했다.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급히 일어나서 스크린 쪽으로 달려갔다. 끄세요. 이거 끄라고요. 하지만 정옥이 리모컨을 꽉 쥐고 놓지 않았다. 이제 다 봐야지. 내가 한 일들을 말이야. 더 많은 영상들이 재생되었다. 유나와 민수가 정옥의 재산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 동철을 바보라고 조롱하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나왔다. 지혜가 엄마를 보며 울기 시작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다른 아저씨랑? 지혜야, 유나가 다급하게 딸에게 달려갔지만 정옥이 막아섰다. 이제 그만해, 유나. 모든 게 끝났어. 동철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다. 5년간 믿어왔던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어머니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 모든 이야기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6개월 전, 이른 아침, 정옥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아들, 가족을 위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어머님,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네요. 유나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38세의 유나는 동안이었고 결혼 5년 차에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유나야, 늦잠 자도 돼. 내가 할게. 어머님이 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해야죠. 유나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정옥은 며느리의 눈빛에서 미묘한 차가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유나는 이내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 유나야. 정옥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였다. 예의 바르고 아름답고 아들을 잘 챙기는 것 같았다. 오전 7시 동철이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45세의 동철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전무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바빴다. 여보, 아침 됐어? 네. 금방 차려드릴게요. 유나가 다정하게 대답했다. 동철은 어머니에게 인사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래. 동철아, 너는 어제 또 늦었지? 회사에서 승진 관련 미팅이 있어서요. 다음 달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정옥은 아들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웠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요, 어머니. 승진하면 우리 가족이 더 편해질 거예요. 동철은 야심만만했다. 점으로 승진하면 연봉도 크게 오르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질 것이었다. 지혜야, 일어나. 학교 늦겠어. 유나가 딸을 깨우러 갔다. 12살 지혜는 정옥의 유일한 손녀로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혜가 밝게 인사하며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지혜야, 잘 잤니?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줄게. 와, 정말요? 지혜의 눈이 반짝였다. 정옥은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됐다. 겉으로 보면 화목한 가정이었다. 유나는 시어머니의 반찬을 골고루 챙겨드리고 남편의 넥타이를 정리해줬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나물이에요. 고마워, 유나야. 하지만 정옥은 며느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듯한 시선이었다. 자, 동철아, 도시락도 챙겨줄게. 고마워, 여보. 그럼 나 출근할게. 동철이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지혜도 학교에 가면서 할머니에게 뽀뽀를 했다. 할머니, 저녁에 또 이야기해요. 그래. 지혜야, 조심히 다녀와. 집에 정옥과 유나만 남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유나의 얼굴에서 다정한 미소가 사라졌다. 어머님, 오늘 약속 있으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별로 없는데. 왜? 그냥 물어본 거예요. 유나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문자를 확인했다. 누군가와 약속이 있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나가 외출 준비를 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친구 만나러요. 저녁 전에는 돌아올게요. 유나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었다. 친구를 만나기에는 너무 신경 쓴 차림이었다. 정옥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다. 최근 들어 유나가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고 돌아오면 향수 냄새가 났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정옥은 혼자 남겨진 채 점심을 간단히 해결했다. 오후에 동네 친구들이 놀러 왔다. 정옥아, 유나는 어디 갔어? 친구 만나러 갔어. 요즘 유나가 자주 나가던데. 젊으니까 그런가 보네. 친구들의 말에 정옥은 신경이 쓰였다. 다른 사람들도 유나의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다. 그런데 정옥아, 유나가 요즘 어때? 예전보다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졌다고? 뭔가 시어머니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아.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지만 눈빛이 차가워. 친구의 말에 정옥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만 느낀 것이 아니었구나.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다. 동철은 피곤해 보였고 유나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 다행이에요. 내일은 제가 어머님과 함께 시간 보낼게요. 유나의 말은 다정했지만 정옥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동철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유나야, 고마워. 어머니를 잘 모셔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여보. 하지만 지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다. 엄마, 오늘 누구 만났어요? 친구들이야. 지혜야. 남자친구요? 순간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요. 엄마한테서 아빠와 다른 냄새가 나서요. 유나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웃었다. 향수 바꿔서 그래. 새로 산 거야. 하지만 정옥은 손녀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예민하게 변화를 감지한다. 그날 밤
정옥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유나에게서 뭔가 이상한 변화가 느껴진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유나도 자신의 방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정말 좋았어. 내일도 만날까?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지. 시간과 장소만 알려줘. 하지만 지혜의 말이 신경 쓰였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동철은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했다. 승진을 위해서는 가정의 안정도 중요했다. 회사에서는 임원의 가정 환경까지 고려하기 때문이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해. 아름다운 아내, 똑똑한 딸, 그리고 어머니까지. 동철은 자신의 가정에 만족하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 유나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려입고 호텔에 도착했다.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진주 목걸이까지.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가는 것처럼 완벽하게 꾸몄다. 유나야, 민수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40세의 민수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다. 명품,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호텔 라운지와 완벽하게 어울렸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방금 왔어. 민수가 유나의 손을 잡으며 자리로 안내했다. 호텔 라운지의 구석진 자리.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와인 마실래? 좋아. 민수가 웨이터를 불러 고급 와인을 주문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오늘도 시어머니가 의심하지 않았어? 아니야. 친구 만난다고 했어. 조심해야 해. 나이 든 사람들은 생각보다 예민하거든. 민수의 말에 유나가 웃었다. 괜찮아. 시어머니는 나를 완전히 믿고 있어.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럼 다행이지. 하지만 계속 조심해야 해. 와인이 나오자 두 사람은 건배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건배. 건배. 유나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민수를 바라봤다. 그런데 민수야, 내가 처음에 나한테 접근했을 때 이유가 뭐였어?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솔직히 말할까? 응. 처음에는 그냥 예뻐서였어. 하지만 내 시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나서는 더 흥미로워졌지. 시어머니가? 민수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내 시어머니야. 유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 응.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정옥이었다고. 세상에. 그럼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어. 민수의 말에 유나는 소름이 돋았다. 복수라니? 아버지는 정옥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어. 결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그녀를 생각하셨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민수의 목소리에 차가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정옥의 며느리인 너를 통해서 복수하고 싶어. 복수? 정옥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녀가 내 아버지한테 한 것처럼. 유나는 민수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우선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집안을 서서히 흔들어 놓을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정옥의 재산까지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야. 재산? 정옥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남편이 남긴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이야. 유나의 눈에 탐욕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그건 동철이가 상속받을 텐데. 그게 문제야. 하지만 만약 동철과 내가 이혼한다면
그리고 내가 지혜의 양육권을 가진다면? 그럼 정옥은 손녀를 위해서라도 너한테 재산을 넘겨줄 수밖에 없어. 민수의 계획에 유나는 감탄했다. 정말 치밀하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동철이 승진하면 그때가 좋을 것 같아. 승진 후에 스캔들이 터지면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거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음모를 공유했다. 그런데 민수야, 혹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 아니지? 유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글쎄, 사랑과 복수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을까? 재미있는 남자네.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겉으로는 우아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한 가정을 파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무 늦으면 의심받을 거야. 알겠어. 그럼 언제 다시 만날까? 내가 연락할게. 당분간은 조심해야 해. 민수가 유나의 손에 키스했다. 우리의 비밀을 잘 지켜줘. 당연하지. 유나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불륜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수의 계획을 듣고 나니 더욱 흥미진진했다. 저녁, 집에서 유나야, 늦었네. 어디 갔었어? 동철이 아내를 반겼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래? 재미있게 놀았구나. 동철은 의심하지 않았다. 아내를 완전히 믿고 있었다. 어머님은? 할머니는 지혜랑 같이 TV 보고 계셔. 유나는 정옥과 지혜가 있는 거실로 갔다. 어머님, 저 왔어요. 유나야, 늦었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니? 네.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요. 정옥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뭔가 다른 점을 느꼈다. 화장이 조금 번져 있고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지혜가 물었다.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었어.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지혜의 질문에 유나가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요. 엄마가 예쁘게 꾸미고 나가서요. 친구들 만날 때도 예쁘게 입어야지. 하지만 정옥은 손녀의 순수한 질문에서 뭔가를 느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놓치는 것들을 잘 포착한다. 그날 밤, 유나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정말 흥미로웠어. 우리 계획이 성공하면 정말 대단할 것 같아. 민수의 답장이 곧 왔다.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확실하게 가자. 그리고 조심해. 아이들은 생각보다 예민해. 유나는 지혜의 질문을 떠올리며 민수의 말에 동의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옥은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며느리에게서 느낀 이상함, 손녀의 순수한 질문들,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여성의 직감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정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며느리가 어떤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주일 후 어느 오후 정옥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유나가 급하게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유나의 당황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응. 장이 금방 끝나서. 누구랑 통화했니? 아,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옥은 유나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느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어떤 친구? 대학 동창이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유나는 대답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다. 정옥은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요즘 유나가 자주 외출하고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유나야,
요즘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구나. 네. 결혼하고 나서 잘 못 만났는데 요즘 다시 연락이 닿아서요. 그래? 좋은 일이야. 젊을 때는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야지. 정옥은 일부러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 지혜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지혜야, 어서 와. 오늘 학교는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지혜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할머니 귀에 속삭였다. 엄마가 아저씨랑 손잡고 있었어요. 정옥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뭐라고? 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랑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봤어요. 정말? 네. 그런데 엄마는 저를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뒤에서 봤거든요. 정옥은 손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아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다. 지혜야,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니? 키가 크고 양복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보다 조금 더 나이 든 것 같았어요. 정옥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설마 유나가 다른 남자와 할머니, 엄마가 나쁜 일 하는 거예요? 지혜의 순진한 질문에 정옥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지혜야,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니? 왜요? 어른들 일이야. 할머니가 알아볼게. 그때 유나가 나타났다. 지혜야, 왔구나. 어떤 이야기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옥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래? 그럼 손 씻고 저녁 먹자. 유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밝게 웃었다. 그날 밤, 정옥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소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유나가 정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지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여성의 직감으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정옥은 일부러 유나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유나가 친구 만나러 간다며 외출할 때 정옥도 몰래 뒤따라갔다. 유나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정옥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 유나가 고급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정옥은 확신했다. 친구 만나러 가는데 왜 호텔에 가는가? 정옥은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다. 30분 후, 유나가 잘생긴 남자와 함께 나타났다.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하며 엘리베이터에 탔다. 저 남자가 누구지? 정옥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1시간 후, 유나가 혼자 로비로 내려왔다.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고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다. 정옥은 급히 호텔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유나보다 먼저 도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다. 저녁 시간, 유나가 돌아왔을 때 정옥은 태연하게 맞았다. 유나야, 늦었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니? 네.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유나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다. 동철이 퇴근해서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여보, 오늘도 친구들 만났어? 응. 대학 동창들이랑 오랜만에 만났어. 남자친구들도 있었어? 동철의 무심한 질문에 유나가 잠시 당황했다. 아니, 여자친구들만. 하지만 정옥은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분명히 남자와 함께 있었으니까. 엄마, 저번에 아저씨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지혜가 순진하게 말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아저씨? 동철이 의아해했다. 지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유나가 당황하며 물었다. 저번에 엄마가 키 큰 아저씨랑 손잡고 가는 거 봤어요. 손잡고? 동철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 그건 회사 선배예요.
우연히 만나서 인사한 거고. 유나가 급하게 변명했다. 회사 선배? 네. 옛날에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정옥은 며느리의 변명을 들으며 화가 났다. 호텔에서 본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래? 그럼 됐네. 동철은 아내의 말을 믿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정옥은 달랐다.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날 밤 정옥은 지혜를 불러서 다시 물어봤다. 지혜야, 엄마가 그 아저씨랑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응.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다고? 네. 아빠랑 있을 때보다 더 웃고 있었어요. 지혜의 말에 정옥은 확신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지혜야, 이 이야기는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니? 네. 할머니. 그런데 왜요? 어른들 일이야. 할머니가 알아볼게. 정옥은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나의 불륜을 확신했지만 아들에게 말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며칠 후 정옥은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68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며느리를 조사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조사를 원하시는지요? 불륜 의혹이 있습니다. 탐정은 정옥의 의뢰를 받아들였다. 며칠 안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정옥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다. 만약 정말 유나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손녀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나의 비밀. 같은 시간 유나는 민수와 또 다른 만남을 가졌다. 요즘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아. 왜? 뭔가 들켰어? 지혜가 우리 보는 걸 봤나 봐. 어제 저녁에 이상한 질문을 했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당분간 조심해야겠네. 응.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유나는 정옥을 우습게 봤다. 68세의 노인이 자신의 치밀한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정옥이 이미 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다. 일주일 후 오후 정옥은 사립탐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르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갈게요. 정옥은 급하게 외출 준비를 했다. 탐정 사무소에 도착하자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며느리분이 정말 불륜 관계에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사진과 영상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탐정이 사진들을 보여줬다. 유나와 민수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상대방 남성의 정체를 조사했는데 이름이 강민수라고 합니다. 정옥은 그 이름을 듣고 머리가 띵해졌다. 강민수. 혹시 강민수의 아버지가 강준호입니다. 어르신과 관계가 있으시나요? 정옥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강준호는 자신의 첫사랑이었다. 50년 전, 결혼 전에 사랑했던 남자였다. 그럴 리가.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강준호는 내 첫사랑이었어요. 50년 전에. 탐정도 이 우연에 놀랐다. 그럼 며느리분이 어르신의 첫사랑의 아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정옥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탐정이 녹음기를 켰다. 유나와 민수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이번에만 넘어가면 시어머니 재산을 내 손에 넣을 수 있어.
정옥이 내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이제 복수할 때야. 복수라니. 재미있네. 시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정옥은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계획된 복수였고 자신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 이 복사본들을 드릴게요. 어르신이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세요. 정옥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증거들을 가방에 숨기고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유나는 여느 때처럼 다정한 며느리 연기를 했다.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에 갔다 왔어. 정옥은 차갑게 대답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유나의 가짜 걱정에 정옥은 속이 메스꺼렸다. 별일 아니야. 동철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면 말씀하세요. 좋은 병원 소개해 드릴게요. 괜찮다고 했잖아. 정옥의 차가운 반응에 가족들이 의아해했다. 할머니, 화나셨어요? 지혜가 순진하게 물었다. 아니야. 지혜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정옥은 유나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강준호의 아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놀랄까? 유나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받으며 불편함을 느꼈다. 뭔가 다른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옥은 혼자 방에서 옛 사진첩을 꺼냈다. 50년 전 강준호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젊고 잘생긴 준호의 모습이 민수와 닮아 있었다. 준호야, 내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정옥은 옛 연인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강준호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그의 아들이 복수를 위해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려 한다니. 내가 준호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정옥은 50년 전을 떠올렸다. 강준호와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할 수 없었다.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준호도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그게 내 잘못이었나? 우리 둘 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민수는 분명히 아버지가 정옥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복수하려 하는 것이다. 정옥은 결심했다. 이 일을 동철에게 말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음 날 오후, 정옥은 용기를 내서 동철에게 말하기로 했다. 동철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동철아,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어머니? 중요한 얘기야. 앉아봐. 동철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다. 유나에 대한 얘기야. 유나요? 무슨 일 있어요? 정옥은 깊게 숨을 쉬고 말을 꺼냈다. 유나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동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증거도 있어.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어. 정옥이 탐정에게서 받은 파일을 꺼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가 그럴 리 없어요. 직접 봐봐. 정옥이 사진들을 보여줬다. 유나와 민수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들을 보고 동철은 충격에 빠졌다. 이게 정말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 뭔데요? 상대방 남자가 강민수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내 첫사랑이었어. 동철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첫사랑? 50년 전에 사랑했던 강준호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 녹음을 들어봐. 정옥이 녹음기를 틀었다. 유나와 민수의 대화가 나왔다. 시어머니, 재산을 내 손에 넣을 수 있어. 복수할 때야. 동철은 녹음을 들으며 절망했다. 이게 정말 유나 목소리예요? 그래. 유나가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재산까지 노리고 있어. 동철은 머리를 감싸며 앉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믿기 어려워. 하지만 현실이야. 그때 유나가 집에 들어왔다. 여보, 어머님, 저 왔어요. 유나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다. 하지만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당황했다. 무슨 일 있어요? 동철이 유나를 바라봤다. 아내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유나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유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다. 강민수가 누구야? 순간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구요? 강민수.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 말이야. 유나는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런 사람 몰라요. 그래? 그럼 이 사진들은 뭐야? 동철이 사진들을 유나 앞에 내밀었다. 유나는 사진들을 보고 완전히 절망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이건 변명하지 마. 녹음도 다 들었어. 정옥이 차갑게 말했다. 유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큰 혼란 속에서 유나는 모든 증거를 보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여보,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하려고? 동철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 저는 이 집에서 너무 답답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 인생이 없어졌어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야? 정옥이 차갑게 물었다.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젊은 여자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든지.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다른 남자를 만났어? 동철이 분노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보는 항상 바쁘고 어머님은 항상 저를 감시하시고 유나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 했다. 감시. 내가 언제 너를 감시했다고? 정옥이 분개했다. 어머님. 저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어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완벽한 며느리? 내가? 정옥이 비웃었다. 녹음에서 나를 어떻게 말했는지 들었어. 늙은이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했잖아. 유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지혜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아빠, 엄마, 왜 싸워요?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아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지혜야, 방에 가서 숙제해. 동철이 딸을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엄마가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엄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정옥이 손녀를 안았다. 지혜야, 할머니랑 방에 가자. 어른들이 이야기할 일이 있어. 할머니, 정옥은 손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가 이런 추악한 현실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거실에는 동철과 유나만 남았다. 유나야, 정말 실망이야. 여보, 나는 내가 완벽한 아내라고 생각했어. 어머니도 잘 모시고, 지혜도 잘 키우고.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이게 뭐야? 뒤에서는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고, 어머니 재산까지 노리고.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은 없어. 동철이 소리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혜는 어떻게 하고? 여보,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한편 정옥의 방에서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왜 싸워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혜야, 어른들 일이야. 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가 많이 슬퍼 보였어요. 정옥은 순수한 손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할머니, 우리 가족 괜찮아질 거죠? 정옥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미 가족은 파괴되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계속된 대화. 유나야, 나는 널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여보,
제발. 그리고 그 남자, 강민수라고 했지. 그 사람이 어머니의 첫사랑 아들이라고?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 정말 우연일까? 동철은 의심스러웠다. 설마 계획적으로 우리 집에 접근한 건 아니겠지?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실제로 민수의 접근은 계획적이었기 때문이다. 대답해. 우연이야. 계획이야? 저도 잘 몰라요. 몰라? 내가 어떻게 몰라? 동철은 아내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오전, 유나는 급하게 민수에게 연락했다. 민수야, 큰일 났어. 다 들통났어. 뭐, 어떻게? 시어머니가 탐정을 고용해서 우리를 조사했어.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어. 녹음. 우리 대화를? 응. 우리가 복수 계획 세운 것, 재산 이야기한 것 다 녹음되어 있어. 민수는 당황했다. 그럼 이제 끝인 거야? 아직 아니야. 나한테 마지막 카드가 있어. 무슨 카드? 동철이가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하지 않았어. 지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그럼 내가 지혜를 이용해서 동철이를 설득할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를. 유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 건데? 치매 환자 취급할 거야. 나이 든 사람이 혼란스러워서 이상한 말 하는 거라고. 민수는 유나의 계획에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네. 그럼 내가 도와줄 일이 있어?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그날 저녁, 유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저녁 식사 때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저를 너무 몰아세우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정옥이 분개했다. 제가 친구 만나는 것도 감시하시고, 제 사생활까지 염탐하시고, 염탐. 내가 언제 염탐했다고? 탐정까지 고용하셔서 저를 미행하셨잖아요. 유나가 소리쳤다. 동철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탐정을 고용하셨어요? 그건 유나가 이상해서. 어머님, 며느리를 의심해서 탐정을 고용하는 게 정상인가요? 유나가 공격적으로 나왔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치매? 동철이 놀랐다. 네. 자꾸 저에 대해서 이상한 의심을 하시고,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유나야, 증거가 다 있잖아. 정옥이 분노했다. 증거라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제가 맞나요?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가짜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유나는 뻔뻔하게 거짓말했다. 그리고 녹음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제 목소리인지도 의문이에요. 동철은 혼란스러워했다. 아내의 말이 일리 있어 보였다. 어머니, 정말 확실해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확인했어. 하지만 어머님, 나이가 드시면서 착각하실 수도. 착각이라고? 정옥은 충격받았다. 아들까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지혜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왜 자꾸 싸워요? 지혜야, 방해가 있어. 동철이 딸을 내보내려 했다. 싫어요.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어요? 지혜가 울기 시작했다. 지혜야, 엄마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오해받고 있어. 유나가 딸을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해서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야. 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해요. 지혜가 할머니를 바라봤다. 정옥은 손녀의 순수한 눈빛을 받으며 마음이 아팠다. 유나가 자신을 악역으로 만들고 있었다. 지혜야, 할머니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 그럼 왜 엄마한테 나쁜 말 하세요? 정옥은 할 말을 잃었다. 손녀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정옥은 혼자 방에서 울었다.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아들은 의심하고 손녀는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가 가족을 지키려고 했는데. 정옥은 절망감에 빠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유나의 거짓말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정옥은 다시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를 원하시나요?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요. 비디오로 된 증거. 알겠습니다. 며칠 더 시간을 주세요. 정옥은 마지막 승부를 걸기로 했다. 유나가 아무리 교묘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이었다. 같은 시간 유나는 민수와 만나서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또 증거를 모으려고 해. 탐정한테 다시 의뢰했어. 그럼 우리도 대비해야겠네.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어. 친척들이 다 온다고 해. 그럼 좋은 기회네. 그때 시어머니를 완전히 제거하자. 제거? 치매 환자로 만드는 거야. 친척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야. 유나는 민수의 계획에 소름이 돋았다. 그게 가능해? 약을 써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흐리게 만들 수 있어. 그럼 시어머니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정말 무서운 계획이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유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정옥은 탐정으로부터 결정적인 비디오 증거를 받았다. 유나와 민수가 호텔 객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이번 주말 가족 모임에서 정옥을 제거할 거야. 어떻게? 약을 써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치매 환자로 만들 거야. 정옥은 이 녹음을 듣고 전율했다. 유나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주말 가족 모임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겠어. 정옥은 결심했다. 이번 주말에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유나의 음모를 막아야 했다. 하지만 유나도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다. 과연 누가 이길까? 정옥은 이른 아침부터 가족 모임 준비를 했다. 동철의 형동진 가족, 정옥의 동생 김미모, 그리고 여러 친척들이 올 예정이었다. 총 15명 정도의 대가족 모임이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나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정옥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유나가 자신에게 약을 탈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괜찮아, 유나야. 너는 쉬어.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며느리인데. 유나는 계속 부엌 일을 도우려 했다. 특히 정옥의 차나 음식에 가까이 가려고 했다.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 정옥이 강하게 말하자 유나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계획이 쉽지 않겠네. 유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오후 2시, 친척들 도착. 어머니, 동진 가족이 먼저 도착했다. 동진의 아내 미영과 아들 준석도 함께였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유나는 여느 때처럼 밝게 인사했다. 유나야, 안녕. 오늘도 예쁘네. 감사해요. 이어서 김이모와 다른 친척들도 도착했다. 거실이 북적거렸다. 정옥아, 오랜만이야. 언니, 어서 와요. 친척들은 정옥을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정옥은 마음이 무거웠다. 곧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해야 했다. 유나가 또 음식 많이 준비했네. 정말 효부야. 그러게. 시어머니 복 받으셨어. 친척들이 유나를 칭찬했다. 유나는 겸손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과분한 말씀이에요. 지혜도 친척들에게 인사했다. 지혜야, 많이 컸네. 정말 예뻐졌어. 감사해요, 고모. 오후 3시, 차담 시간. 모든 친척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유나가 차와 과자를 준비해서 내왔다. 어머님, 차 드세요. 유나가 정옥에게 차를 건넸다. 정옥은 잠시 망설였다. 혹시 이 차에 약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고마워. 정옥은 차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어머니,
차가 식기 전에 드세요. 동철이 말했다. 응, 마실게. 정옥은 어쩔 수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맛이 조금 이상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30분 후, 정옥은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몽롱해졌다. 설마 정말 약을 탔나? 정옥은 유나를 바라봤다. 유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아니야. 괜찮아. 정옥의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다. 어머님,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유나가 가짜 걱정을 했다. 그냥 잠깐만 쉬면. 정옥이 중얼거렸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옥이가 왜 저래? 혹시 치매 증상 아닐까? 유나는 속으로 기뻐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다. 오후 4시, 정옥의 이상 행동. 약 효과로 인해 정옥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나가 나쁜 짓을 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가 놀란 척했다. 다른 남자와 불륜을. 어머니, 동철이 당황했다. 또 그런 헛소리 하시네. 유나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이 요즘 자꾸 저에 대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정옥이가 왜 저래? 친척들이 수군거렸다. 나이 드시면서 헛것을 보시나 봐.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 정옥은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려 했다. 증거가 있어. 사진이. 어머님, 또 사진 이야기 하세요. 그런 사진은 없어요. 유나가 친척들에게 설명했다. 어머님이 며칠 전부터 계속 저를 의심하세요. 제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다고. 그럴 리가 없지. 유나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친척들이 유나를 믿었다. 정옥은 절망했다. 약 때문에 정신이 흐려져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강민수, 강준호의 아들. 어머님, 또 이상한 이름 말씀하시네. 강준호가 누구야? 김 이모가 물었다. 순간 정옥의 의식이 조금 돌아왔다. 네, 내 첫사랑. 첫사랑? 친척들이 놀랐다. 어머님이 요즘 옛날 일을 자꾸 헷갈리세요. 유나가 설명했다. 하지만 정옥은 마지막 힘을 내서 말했다. TV를 봐. 증거가. 어머님, TV에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동철이 의아해했다. 정옥은 탐정에게서 받은 USB를 TV에 연결해 두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의식이 흐려져서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USB 꽂아뒀어. 어머님, 정말 이상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유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시고. 정신과? 동철이 놀랐다. 네. 어머님이 요즘 계속 환상을 보세요.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전문의 상담 받아보는 게 좋겠네. 정옥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나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지혜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정말 아파요? 지혜야. 정옥이 손녀를 바라봤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나쁜 짓 했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 유나가 딸을 제지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있는 걸 봤어요. 지혜야, 정말이에요. 호텔에도 같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지혜의 증언에 친척들이 술렁거렸다. 지혜가 뭘 본 거야? 아이가 착각한 것 같아요. 유나가 당황하며 변명했다. 하지만 정옥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USB, 리모컨. 정옥이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가리켰다. 어머님, 뭘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동철이 의아해하며 리모컨을 집었다. TV, 켜봐. 정옥의 간절한 부탁에 동철이 TV를 켰다. 하지만
평상시 방송만 나왔다. USB는 아직 재생되지 않았다. 어머님, TV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USB를. 정옥이 계속 말하려 했지만 약 효과 때문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어머니, 동철이 달려갔다. 119에 신고해. 어머님, 친척들이 난리가 났다. 유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지혜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30분 후, 정옥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정옥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친척들이 모두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동철이 다급하게 물었다. 응, 괜찮아. 정옥은 머리가 조금 맑아진 것을 느꼈다. 약 효과가 약해지고 있었다. 어머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유나가 가짜 걱정을 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정옥은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동철아, USB, TV에, 어머님. 또 그런 말씀 하시네. 동철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지혜가 나섰다. 아빠, 할머니 말씀 들어보세요. 지혜야, 할머니가 지금 정신이 없으셔. 아니에요. 할머니는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지혜가 할머니를 감쌌다. 할머니, 뭘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USB, TV에 USB가. 정옥이 떨리는 손으로 TV를 가리켰다. 지혜가 TV 뒤를 살펴봤다. 정말로 USB가 꽂혀 있었다. 아빠, 여기 USB 있어요. 뭐? 동철이 놀라서 TV 뒤를 확인했다. 정말 USB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재생해봐. 제발. 정옥이 간절하게 말했다. 동철이 USB 파일을 실행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텔 CCTV 영상이었다. 유나가 민수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게 뭐야?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다. 호텔 객실에서 유나와 민수가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번에만 넘어가면 시어머니 재산을 내 손에 넣을 수 있어. 유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친족들이 경악했다. 유나가 저런 말을? 저 남자는 누구야?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다. 내 아버지가 내 시어머니의 첫사랑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운명적이지 않아? 그럼 더 재미있네. 시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정옥이 내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이제 복수할 때야. 동철이 충격에 빠져 주저앉았다. 저 사람이 누구야? 강민수야. 강준호의 아들. 정혜치 힘들게 말했다. 강준호? 어머니의 첫사랑? 그래. 50년 전에. 영상은 더욱 충격적으로 이어졌다. 이번 주말 가족 모임에서 정옥을 제거할 거야. 어떻게? 약을 써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치매 환자로 만들 거야. 모든 사람들이 유나를 바라봤다. 유나야, 이게 정말이야?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유나가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조작이라고? 내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데? 김 이모가 분노했다. 정말 못된 년이네. 시어머니한테 약까지 먹였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영상은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줬다. 유나가 민수에게서 약을 받는 장면이었다. 이걸 차에 타면 일시적으로 의식이 흐려져. 그럼 치매 환자처럼 보일 거야. 완벽한 계획이네.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동철이 아내를 바라보며 절규했다. 유나야, 정말 어머니한테 약을 먹였어? 여보, 저는 대답해. 동철이 소리쳤다. 유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정옥이 분노하며 일어났다. 약 효과가 사라지면서 정신이 또렷해졌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해? 어머님, 강준호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복수하려고 한 거야? 어머님,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하려고? 친척들도 분노했다. 이런 못된 년 처음 봐. 시어머니한테 약을 먹이다니. 정말 악독한 계집애야. 지혜가 엄마를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할머니한테 그런 짓 했어요? 지혜야, 왜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지혜의 순수한 질문에 유나는 할 말을 잃었다. 동철이 최종 통보를 했다. 유나야, 이제 끝이야. 여보, 어떻게 어머니한테 약을 먹일 수 있어? 그것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유? 무슨 이유가 있다고? 동철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다. 이혼하자. 여보, 나는 이런 악독한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유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여보, 제발. 지혜 생각해서라도. 지혜 생각해서 더 이혼해야겠어.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지혜도 망가져. 동철의 말에 유나는 완전히 절망했다. 그리고 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보, 1분도 더 여기 있지 마. 친척들도 동조했다. 맞아. 당장 나가. 이런 사람과는 한 집에 못 살아. 유나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받으며 절망에 빠졌다. 지혜야, 엄마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 싫어요.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한 엄마는 싫어요. 지혜까지 등을 돌리자 유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모든 사람이 저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를 버렸잖아. 정옥이 차갑게 말했다. 가족을 배신하고 나를 해치려 하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 유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계획이 실패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 알겠어요. 제가 나갈게요. 유나가 고개를 숙이며 일어났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은 없을 거야. 동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강민수한테 전해. 복수는 여기서 끝이라고. 유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집을 나갔다.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유나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후의 정적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동철이 어머니에게 깊이 사죄했다. 제가 유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몰랐어요. 동철아, 내가 나쁜 건 아니야. 너도 속은 거야. 정옥이 아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약까지 먹였다니. 정말 악독한 여자였네. 김 이모가 분개했다. 그래도 다행히 모든 게 밝혀졌어. 지혜는 어떻게 하지? 동철이 걱정스럽게 딸을 바라봤다. 지혜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울고 있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엄마 편을 들었어요. 지혜야,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정옥이 손녀를 달래었다. 하지만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지혜야, 넌 아직 어려. 어른들 일을 다 할 수는 없어. 친척들도 지혜를 위로했다. 지혜야, 이제 할머니랑 아빠가 더 잘 돌봐줄 거야. 그래. 우리가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동철이 딸을 안으며 말했다. 지혜야, 아빠가 앞으로 더 잘할게. 엄마 없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정말요? 그럼 할머니도 계시고 고모들도 계시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3개월 후 유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혼 소송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고 지혜의 양육권도
동철에게 넘어갔다. 이게 내 인생이야? 유나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3개월 만에 많이 늙어 보였다. 화장품도 제대로 살 수 없어서 초라한 모습이었다. 핸드폰에는 민수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가 남아 있었다. 미안하다. 계획이 실패했으니 우리도 끝이야. 연락하지 마. 민수조차 그녀를 버렸다. 복수도 실패했고 사랑도 잃었다. 모든 게 끝났어. 유나는 절망에 빠져 울었다. 탐욕과 복수심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 같은 시간 정옥의 집은 평화를 되찾았다. 유나가 사라진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지혜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밝게 인사했다. 지혜야, 어서 와. 오늘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친구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해라. 정옥은 손녀와 대화하며 행복해했다. 유나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동철도 변했다. 이전보다 가정에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어머니와 딸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동철아, 일찍 왔네? 네. 요즘은 일찍 퇴근하려고 해요.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고마워, 동철아.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화목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아빠, 엄마 소식은 어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연락은 안 하고 있어. 동철이 대답했다.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지혜 말에 정옥이 손녀를 안았다. 지혜야, 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하지? 네, 할머니. 지금이 더 좋아요. 6개월 후, 법정에서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동철이 완전히 승소했다. 피고 유나는 원고 동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양육권은 원고 동철에게 있다. 재산 분할은 인정하지 않는다. 유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했다. 재판장님, 제가 항소할게요. 항소는 자유지만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나는 절망했다. 법까지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1년 후 정옥은 69세 생일을 맞았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생일잔치를 열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지혜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왔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동철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드렸다. 고마워, 얘들아.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정옥은 가족들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행복해. 할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 지혜야. 너희가 있어서 할머니가 살아. 동철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진실을 밝혀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그대로 속았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데 동철아, 혹시 유나가? 아니에요. 어머니, 연락 안 와요. 그리고 와도 만날 생각 없어요. 그 자리에는 유나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정옥과 지혜가 집 앞 작은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할머니, 이 꽃 정말 예뻐요. 그렇지? 우리가 정성껏 키우면 더 예뻐질 거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지혜야, 할머니도 너를 제일 사랑해. 정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족의 이름으로 지켜야 할 건 진심뿐이야. 진심이요? 그래. 거짓과 탐욕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심만큼은 영원하단다. 지혜가 할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럼 엄마는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는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던 거야. 하지만 우리는 달라. 우리는 진심이죠? 그래. 우리는 진심이야. 두 사람은 꽃을 심으며 행복하게 웃었다. 집 안에서는 동철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나가 떠난 후구는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다. 어머니, 지혜야, 저녁 됐어요. 네, 지금 갈게요. 정옥과 지혜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탁에는 동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와, 아빠가 만든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할머니, 많이 드세요. 고마워, 동철아.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정옥은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유나의 음모 사건 이후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다. 지혜는 중학생이 되었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엄마 없이도 할머니와 아빠의 사랑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동철은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가정에서도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 유나와의 이혼 후 다른 여자와 재혼할 생각은 없었다. 어머니와 딸이면 충분했다. 유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가끔 지혜가 엄마를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도 옅어져 갔다. 정옥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탐욕과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유나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다. 하지만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 정옥은 손녀와 아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집에는 이제 거짓된 사랑이 아닌 진짜 가족의 사랑이 있었다.